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의 제이입니다. 캐딜락의 최초 CT5의 인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캐딜락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인테리어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세대에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됐었던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혹평의 강도가 좀 세긴 셌었어요.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복잡했었고 독일 차들이 인테리어를 많이 선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입맛이 독일에도 많이 너무 맞았던 것도 이유였었던 것 같고요. 요번에 디자인이 좀 독일 차처럼 많이 바꾸려고 한 노력이 보여요. 하지만 좀 엉성합니다. 그 엉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합시다. 지난 세대 캐딜락에서는 굉장히 재질에 후했었어요. 아주 많은 부분을 가죽으로 다 마감을 했었고 딱딱한 플라스틱은 인테리어 재질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CT5를 만들면서 1000만원 가량 세이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에서 싸구려 재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대보다는 조금 더 쓴 느낌이 들어요. 더 완전 아래쪽만 딱딱한 플라스틱을 해놓고 전부 다 고급스러운 재질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보통 고급 브랜드 차량들도 글러브 박스는 딱딱한 재질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CT5는 완전히 부드러운 재질은 아니지만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만족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위쪽을 보면은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큼직큼직한 스티치도 들어가 있고 좀 콜벳 느낌이 많이 나도록 이 센터 패시아 컨트롤 부하고 이 클러스터 부를 같이 모아주도록 대시보드를 파놨어요. 보조석 자리랑 아주 레이어를 눈에 띄도록 나눠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GM의 디자인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보조석 앞쪽 부분 대시보드도 이 부정합적인 라인이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 박스라든지 공조 벤트 디자인 액센트 트림 부랑 대시보드가 아예 다른 차원에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캐딜락 인테리어 디자인부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대시보드 센터 패시아가 좀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의 시야에 다 들어오도록 이 눈높이에서 컨트롤 부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눕혀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10인치 터치 스크린이 센터 스크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센터 스크린이 10인치가 기본이에요. 옵션이 아니라 10인치를 기본으로 넣어놨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12.3인치 뭐 12인치 스크린을 넣어놓는데 슈퍼 와이드로 넣어놔서 실면적은 이게 훨씬 더 커 보여요. 거의 태블릿 PC와 동일한 화면 비율을 가지고 10인치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아이패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베젤이 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마감을 상당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큰 베젤이 오히려 화면을 더 크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정도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다이얼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다이얼 두 개를 도대체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정말 쎄시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자꾸 엉성하다고 하는 게 이 다이얼이 엄청 생뚱맞게 다이얼 자체는 싸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배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정말 신미감을 느낄 수 없도록 디자인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다이얼 부위가 상당히 많이 깨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이얼을 이렇게 두 개를 모아놓는 바람에 반대편에는 NFC 센서만 있고 정말 허전하게 펄이 들어간 플라스틱 부분을 마감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 정말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홈 버튼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 아래쪽에 보면은 공조 벤트가 있어요. 공조 벤트를 아주 날카롭게 칼처럼 디자인을 하려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 공조 벤트 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도 살이 얼마 없어갖고 허전해 보이는 공조 벤트 살들이었는데요, 하나로 놔두면서 엄청나게 엉성해 보입니다. 이걸 왜 이러냐 띠야? 너무 벤트 안쪽이 눈에 훤히 다 보이게 돼 있고요. 그 주변에 크롬 마감을 한 부분까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공조 벤트를 디자인을 아주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벤트 아래쪽은 제가 리뷰했던 XT4와 같은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부분이었죠. 물리 버튼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버튼들도 몇몇 버튼들은 아래 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상당히 직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BMW에서 이렇게 일자 버튼 배열이 상당히 아름답고 오랫동안 유지해오면서 사람들한테 호평을 많이 받았던 디자인인데요. 캐딜락의 새로운 일자 라인 버튼 레이아웃은 디자인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BMW보다. 그리고 이 공조 벤트 조절부에 작지만은 세그먼트로 공조 컨트롤 표시부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부 따로 내주는 부분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롬 마감된 일자 라인 버튼부 아래쪽에 보면은 또 버튼들이 있어요. 이 버튼부에서 통풍 시트라든지 히팅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 온오프 버튼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버튼들이 위에 버튼과 헷갈리지 않게 단차가 아주 크게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도 아주 쉽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 페시아가 누워 있음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 있지만 컨트롤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하지만 이 전자식 기어 시프터가 약간 걸리적거리긴 해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센터 콘솔이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 캐딜락 세단들이 앞 뒤쪽 무게 배분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무게 배분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차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트랜스미션이 안쪽으로 굉장히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센터 콘솔이 아주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하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앞쪽 끝부분에는 수납 공간도 없어요. 하지만 높게 있음으로 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콕핏에 있는 안정감을 또 주고요. 그리고 모든 센터 콘솔에 저같이 팔이 짧은 사람도 다 어프로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이아웃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캐딜락 차량들이 이렇게 세로로 폰을 꽂을 수 있고 그쪽에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이 센터 콘솔 가장 안쪽 부분에 폰을 눕혀서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벤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츠는 만약에 험지에 갔을 때 폰이 튀어나올까봐 폰을 잡아줄 수 있도록 위에 장치 기믹이 있었어요. 근데 이 차량은 그런 장치 기믹이 없어서 혹시나 험지 갈 때 폰이 진짜 튀어서 어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폰을 조금이라도 잡아줄 수 있는 기믹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콘솔 쪽을 조금만 내려가 보면은 이 컨트롤부가 있습니다. 기어 시프터랑 컨트롤부가 따로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이 기어 시프터 앞쪽에 컨트롤부가 있어요. 여기서 드라이빙 모드도 조절할 수 있고 해서 직관적인 물리 버튼으로 드라이빙 모드 조절하는 거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기어 시프터 바로 이마박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100% 다 가려요. 이 부분이 시야에서도 거의 다 가리고요. 이 접근을 하려면 팔을 완전히 고무고무 해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보면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느낌이 물씬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트랙션 컨트롤부, 드라이빙 모드 변경부가 기어 시프터 너무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자, 기어 시프터는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BMW를 연상하는 것 같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지만은 좀 더 크롬 라인이 좀 날카롭게 섰다라는 부분, 그리고 검정색 유광 플라스틱이 아주 배합이 잘 되어 있다는 부분은 정말 캐딜락스럽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버튼 부분들은 약간 엉성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직관적인 배치가 되어 있고 아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다이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라디오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조그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 조그 다이얼은 크리스탈로 위쪽을 마감을 해놨어요. BMW에서는 옵션을 넣어야지만 넣어주는 그런 크리스탈 탑 마감은 이 조그 다이얼을 아주 많이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컵홀더 커버를 넣어줬네요. 컵홀더 푸시하는 부분도 이 크롬으로 아주 높게 두툼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캐딜락답습니다. 그래서 눌러서 열어보면은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컵홀더 디자인이 좀 애매해요. 컵을 홀드할 수 있게 이 스프링 기믹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너무 얕습니다. 요즘에 보면 스타벅스도 그란데나 벤트 사이즈까지 올라가면은 이 바텀이 굉장히 얇고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음료는 100% 쓰러집니다, 여기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을 보여줍니다. 하지만은 커버를 아주 잘 뒀어요. 이 컵홀더를 약간 솟아 올라오도록 해서 컵홀더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운전하면서 음료 상당히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은 암레스트가 있어요. 암레스트가 아주 큼직하게 디자인도 잘 돼 있고 느낌 좋은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모양이 검지손가락 펴놓은 손처럼 파놨는데, 파인 부분은 폰을 꽂아가지고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기능을 넣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쪽은 폰이 튈 것 같아서. 하지만 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엄청나게 큰 암레스트가 이렇게 옆으로 열립니다. 지금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핸드폰 좀 꺼내줘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트랜스미션이 아주 많이 밀려 나와 있는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은 아우디보다 한 서너 배는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운 부분은 암레스트 안쪽에 USB 포트가 하나 있고 USB-C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SD카드 꽂는 부분이 있는데 USB-C 포트가 암레스트 안쪽에만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 바깥쪽에는 콘솔부에 USB 포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워요. USB 포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현대 세대에서는 사용하려면 꼭 암레스트를 열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또 보여줍니다. 12V C가 잭도 암레스트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패시와 센터 콘솔에서는 전혀 파워를 끌어쓸 수 없는 그런 단점을 또 보여주는데요. 제가 혹평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혹평을 좀 많이 했지만 충분히 진화가 많이 됐어요. 이제 정말 캐딜락이 독일 차에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옵션을 넣으면은 룸미러를 전자식으로 뒤에 카메라를 쏴서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형 룸미러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석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이 좌석 디자인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하는 브랜드로 유명한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디자인 자체도 아주 파티션이 예쁘게 잘 나눠져 있고 곳곳에 방패 느낌이 물씬 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커서 좋은데 원래는 헤드레스트도 방패 모양을 좀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제거한 건 아깝고요. 어깨 쭉지에 건담 뿔 모양의 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정말 좌석 디자인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가지 방향으로 이 좌석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럼바까지 다 조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앉아있는데도 상당히 폭신폭신합니다. 엉덩이 쪽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불편할 정도로 폭신하지는 않고요. 럼바가 서포트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가 느끼는 모든 위협을 알람으로 알려줄 때는 좌석으로 알려줍니다. 좌석이 엉덩이부, 등부, 이 럼바부 해가지고 이 위험 방향을 알람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알람 시스템은 아마 업계에서 다른 브랜드들도 본받아야 하는 그런 알람 시스템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10인치 캐딜락 센터 스크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보면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스크린이 큽니다. GM이 왜 현 세대에 8인치 스크린을 넣느냐고 많이 두드려 맞았죠. 그래서 두드려 맞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습니다. 이 10인치 스크린이 아주 잘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가 지금 보면 이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죠. 좀 절편처럼 이렇게 뚝뚝뚝 끊어져 가지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현세대 독일 차량들의 UI가 감성이 엄청나죠. 지금 이 UI 디자인 감성은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을 보도록 합시다. 내비게이션을, 화면이 정말 크니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보던지 뭐 이러면 정말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핀치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반응성도 아주 좋고요. 여기서는 반응성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왜 이 화면이 넘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아래쪽에 다이얼이 있는데 왼쪽에 거는 라디오 볼륨 조절이고요. 오른쪽의 부분은 조그 다이얼 역할을 합니다. 요 놈이 아주 거슬려요. 이게 지금 보면 이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버튼처럼 누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백 버튼이 없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은 이 백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 버튼을 누르려고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 조그 다이얼 아래에 있는 백 버튼까지 가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이 버튼의 효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볼륨 버튼도 아래쪽에 따로 있어서 여기 두 개의 다이얼은 왜 넣어놨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프론트 다이얼로 탭도 옮기질 못해요. 정말 돌아가고 확인만 하는, 그렇게만 되거든요. 그래서 반쪽이 아니라 3분의 1쪽도 못하는 그런 버튼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NFC 센서가 있죠. 그 센서로 블루투스 연결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지금 보면 신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서 따로 그렇게 많이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터치 반응성 좋고 해상도 아주 높고 이런 부분은 괜찮고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를 보도록 해요. 후면 카메라를 보면은 이게 엄청난 크기의 화면이다가 보니까 백업 카메라 해상도가 높으면서 정말 시야가 넓어요. 이 카메라만 보면은 내가 진짜 뒷면을 다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화면 크기가 엄청나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360도 위성 화면은 옵션을 넣어야지만 있지만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세팅밖에 없어요. 하지만 후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캐딜락 최초 CT5 모델의 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XT4하고 동일합니다.
100% 동일하거든요. XT4에서 조금 제가 실망을 했었어요. 지금 보면 이 버튼 컨트롤 부에 원래 크롬으로 아웃라인 액센트를 다 주고 마감을 했었는데 현 세대 들어오면서 그걸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좀 싼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지금 다른 부분은 디자인이 뭐 엉성하든 어떻게 됐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핸들 부분은 약간 고급성이 떨어져 보여요. 하지만 이 핸들 코어 부분에 날이 선 듯한 그런 입체적인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커다란 멋있는 캐딜락 로고 부분이라든지 그게 잘 어우러져서 디자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핸들 살 아래쪽도 아주 날카롭게 나이프같이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부도 아주 엄지로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캐딜락 최초 CT5의 클러스터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부가 디자인이 그렇게 나쁘게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차량이 8인치 센터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 클러스터 안쪽에. 그렇지만 지금 전부 다 가상 클러스터로 전면을 다 갈아치우고 있는 이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 물리 클러스터를 커다랗게 남겨놓고 센터에 8인치 스크린만 놔두는 거는 좀 아쉬움을 남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면 가상 클러스터로 바꾸는 옵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에 8인치 스크린이 다른 GM의 차량들에 보면은 그 8인치 센터 스크린을 고정 클러스터 디자인으로 박아 넣어놓고 스크린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차량은 물리 클러스터가 있고 중앙에 정보를 볼 수 있게 다 해놓은 것은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데 이렇게 가상 클러스터로 전환을 못한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 원가 절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CTS에서 1000만원이나 가격 인하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있는 스크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8인치가 전혀 작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량에 아주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에스컬레이드 유출샷을 보면은 아주 많은 스크린으로 센터 패시아하고 클러스터 디자인을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캐딜락 차량에서는 기대가 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캐딜락 최초 CT5의 뒷좌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자, 레그룸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앞쪽에 공간을 아주 많이 뒀는데도 불구하고 레그룸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좌석이 플로어로부터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부분은 정말 편안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석 디자인도 상당히 좋습니다. 엉덩이 부분 굉장히 많이 함몰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허리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좌석 디자인이 이 옆구리 부분이 거의 바디가 안 보일 정도로 많이 확장돼 가지고 밀려 나와 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이 엄청 편안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헤드룸이에요. 헤드룸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키가 작은데 꼿꼿이 안 세워도 머리가 닿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조금만 키가 크면 머리 100% 닿고요. 답답합니다. 좌석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좌석을 높여놨어요. 그리고 지금 B필러로부터 루프 라인이 상당하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헤드룸을 많이 내줄 줄 알았는데 반대네요. 헤드룸이 정말 안 나옵니다. 몸매가 쿠페형 세단인 것 같이 뽑아내줬는데 정말 헤드룸도 쿠페형 세단처럼 내놨어요. 그래서 헤드룸은 불안할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는 시야각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차량이 후륜 기반 4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2열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엉덩이를 좀 더 밑으로 내릴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후륜 기반 자동차들은 항상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익스플로러 봤을 때도 이번에 후륜으로 바뀌면서 3열에 있는 사람의 공간이 엄청 짜부된 듯한 그런 느낌을 줬었죠. 그런 것처럼 이 CT5도 크기적인 면에서는 중형 세단이랑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전장 자체가 크니까 그렇지만 거의 중형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살 텐데 2열 공간이 이렇게 답답하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몸매 때문에 2열 윈도우가 굉장히 길어요. 제가 고개를 완전히 90도 이상 꺾어야지만 이 윈도우의 끝이 보일 정도로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적인 면에서는 좀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콘솔을 봐요. 센터 콘솔 아주 단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 벤트도 아주 작게 디자인이 됐어요. 왜 이렇게 아담하게 해놨지? 뭐 그렇지만 뭐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하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은 USB-C 포트 하나랑 C가 잭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 디자인이 뭐 정말 디자인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한 듯하게 디자인되어 있네요.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은 충전 포트가 하나 정도는 더 있어줬으면 좋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후륜 기반 4륜 차다가 보니까 이 센터 터널이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중앙에 사람 못 앉아요. 이 센터 터널이 얇아요. 얇긴 얇은데 중앙에까지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센터 터널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잠깐 얘기하지만 중형 세그먼트랑 비비기에는 좀 많이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캐딜락이 세그먼트를 낮춘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매거진 포켓이 디자인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아주 느낌이 좋은 가죽으로 포켓이 마감이 돼 있는데 이게 약간 기믹처럼 이 확장이 되면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그래서 암레스트를 보도록 해요. 암레스트는 디자인이 너무 심플합니다. 엄청 심플하고요. 상당히 작기도 작아요. 작은데 따로 컵홀더 부분이 확장 기믹이 없어요. 그래서 컵홀더 부분이 완전히 많이 잡아먹어서 만약에 컵을 올려놓으면 암레스트 역할은 전혀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단순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40, 60으로 뒷좌석이 나눠져서 눕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좌석을 다 눕히면은 긴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열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전반적인 인테리어는 제가 혹평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캐딜락이 이제 미국형 디자인에서 벗어나려는 굉장한 몸부림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좀 더 독일차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좀 엉성한 부분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노하우를 얻기 시작하겠죠. 자, 저희의 캐딜락 CT5 최초 모델 리뷰 잘 보셨나요? 정말 디자인은 올해 최고의 세단입니다. 올해 출시된 세단 중에서 BMW 3 시리즈가 상당히 완성도 있고 멋있게 출시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 나온 세단 중에서는 이 CT5 디자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GM 총파업 때문에 좀 늦게 출시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마 한 달만 더 늦게 출시됐으면 내년에 가장 아름다운 세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도 상당히 많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엉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가격이 많이 다운되긴 했었죠. 그렇지만 터치스크린이 10인치로 바뀌고 조작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쓴 부분도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CT5를 기다리신 것 같은데 저희 리뷰를 보고 또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